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새로운 이슈가 하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한 달 동안 정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관심을 모았던 MSCI 신흥지수 편입이 중국 A 주식의 경우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안 된 거 왜 안 됐는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됐을 때와 비슷한 이제 이 이유로 제기가 되고 있는 액세스빌리티 컨선즈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후광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개방의 어떤 의지는 좋았으나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이 재무 회계 이런 쪽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은 조금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비보인가요? 낭보인가요? 일단은 오늘 그래도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중국 증시 최근에 이 MSCI 이머징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자마자 좀 왕창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투매는 우리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어부지리로 좋을 수 있는 투매이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중국 개장하자마자 폭락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이 기계적인 이상한 이 리액션은 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 간밤에 어떻게 끝났나 보시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장중한 때 5,0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낙폭을 좀 줄이긴 했고 그렇다고 또 반등에 성공한 것도 아닌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또 한 번 국채금리가 슈팅을 했다는 건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2.43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같이 올라가는 독일 국채금리는 오늘 하루 만에 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이렇게 번번이 채권 시장의 어떤 투매와 함께 금리가 급등하는 이 현상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결국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진앙지는 결국 연준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어떤 이런, 누가 봐도 사실 큰 이슈지만 그렇다고 또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돌발 악재는 아닌 요 주제에 대해서, 슬슬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다. 어디서? 채권 ETF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계단식의 하락이나 아니면 일부 급락하는 어떤 이제 V자형의 어떤 급락 이후 급등 이런 변동성이 연준 금리 인상까지는 앞으로 수차례 예상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채권 금리의 이 휘청했던 상승을 야기한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바로 고용지표에서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졸지 보고서 보시죠. 구인 그리고 이직 건수. 사상 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0년 12월 이후에 가장 최고의 수치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2달 정도 펜딩입니다. 4월 당시에 미국 전체 구인 건수가 537만 6천 건 기록했고 예상치를 시원하게 웃돌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서 이 지수가 창설된 이후 최대 규모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이 퇴직 건수는 488만 1000건으로 전달보다는 이제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이제 이 퇴직 건수가 줄어든 것을 반드시 좋아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job quit 사직 건수가 1.9%로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는 점을 봤을 때 보통 이제 이 사직은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때려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디 좋은데 조건이든 급여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 사직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약간 구인 전체 건수는 늘어났지만 사직이 좀 주춤했던 걸로 봐서는 이제 고용시장의 어떤 이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이 더 좋았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비스포크에서도 상당히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치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날개를 달았다라고 표현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인은 늘고 퇴직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사직은 주춤했던 이런 동향에 대해서 엇박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구인이 많이 늘었는데
기존에 이제 이 퇴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퇴직은 또 많이 하지를 않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수급을 차원을 봤을 때는 고용시장의 어떤 이제 이 임금 인상의 느낌은 좀 어느 정도 전해져 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찾는 기업은 많은데 사람 어베일러블한 이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어떤 근로자들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잡 코잇, 그러니까 이 사직 건수가 좀 주춤했다는 것은 일단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저효과만큼은 대단히 반갑다라는 CNN 머니의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봄 되면서 기저효과가 그야말로 화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제 어떤 형태별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있고요. 종업원 50명 미만의 기업을 보통 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NFIB 소기업 낙관지수에서 그 동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가 98.3 나와가지고 예상치 97.1을 가볍게 뛰어넘은 동시에 5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연초에 한파 폭설이라는 어떤 계절적 요인을 탔지만 그야말로 V자 반등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고용이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고용의 프로포션을 봤을 때 적어도 이제 이 소기업, 대부분 이제 동네 그로서리 샵이나 또 레스토랑 같은 이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좀 많이 찾고 있고, 이분들이 느끼는 어떤 소비 경기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또 하나의 펀더멘탈 지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매 재고 보시죠. 오늘 나온 지표들은 대부분 4월달 게 많습니다. 2달 정도 이제 지연 데이터인데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뭐가요? 증가 폭이요. 예상은 0.2% 증가를 내다봤지만 실제 증가폭은 0.4%를 기록해서 더블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잠깐 이제 볼 것 같으면 도매 판매에 있어서 이제 내구재 1.2%, 비내구재 2.0%에서 수치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에 있어서는 보니까 이제 업종 중에서 자동차, 그 다음에 정유화학이 증가했던 반가운 결과였습니다. 최근에 뭐 저유가 때문에 정유화학까지도 조금 이제 힘들었었는데, 기저효과가 됐든 뭐 저점 반등이 됐든 아니면 4월 당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일시적 효과가 됐든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재고 대 판매 비율이 이제 월간 단위로 1.29를 기록해서 전월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았다. 이제 이걸 보시면은요, 어떤 이제 이 재고량이라는 게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죠. 요거는 이제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난 거고요. 원래 이제 이 재고와 판매 사이클은 동반 증가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에 자신이 있으니까 재고도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때 이 슈팅은 누가 봐도 좀 비정상적인 수요 부진에 따른 것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재고와 함께 판매량도 증가하고는 이 국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재고도 쌓이고 판매도 많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신 2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중국 A 주식의 MSCI 이머징 지수 편입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월가에서는 중국 관련 이슈에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오일 머니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오일 위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네요. 이제는 오일 위안이라고 합시다. 사실 이제 상품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통화폐는 달러였는데, 이제는 달러하고 위안화가 쌍두마차로 원유시장 공용화폐로 등극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가즈프롬 같은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퍼올리고 원유 퍼올리고 이런 러시아하고 중국 간 거래는 철저하게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났다. 요게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또 이제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축통화국 위상을 자꾸 지금 흔드는 이 중국과 러시아 연합의 노중연합군의 이런 이 공격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과거에 뭐 쿠바나 아니면 중동 같은데 완전히 뭐 경제 제재해가지고 막 거지를 만들어 버리듯이 그렇게 세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힘들다라고 봤을 때 과연 저런 위안화 위상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EJ 차원에서 일단 키워놓고 나중에 죽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가는 시점은 과연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시작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이 외환 시장에 불똥을 튀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중국 주식의 MSCI 편입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로 헤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MSCI 이제 이 월드 인덱스하고 선진 지수의 변동성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을 편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MSCI 지수 전체의 변동성이 다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목은, MSCI에 중국 주식이 편입되면은 디제스터, 재앙이라고 할래다가, 또 남의 나라의 뭐 주식에 대해서 또 재앙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우에 불과했다. 결국 편입이 실패를 했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어제 이제 조금 반등 하나 했지만 오늘 다시 55.72로 이제 소폭 떨어졌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A 주식 편입 불발을 우리가 이제 리터럴리 그냥 이 표면적으로 호재라고 봐야 되느냐.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의외로 투매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투매는 우리한테 있어서 해로운 투매가 아니기 때문에 10시 반에 중국 증시 내려앉는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는 오늘 그런 하락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성분을 좀 따져보고 간다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효기였습니다.